동춘동은 연수구 원도심의 핵심 지역입니다. 동춘 1동, 동춘 2동, 동춘 3동이라고 하는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춘 3동 지역은 과거에 갯벌이었던 지역들이 대부분이고요. 동춘 2동 지역은 봉제산과 청량산의 남쪽 기슭을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춘 1동 지역은 봉제산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바다를 낀 지역이 주로 동춘 1동이 되겠고요. 청량산 남쪽도 동춘 1동의 일부입니다. 이렇게 3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춘동은 송도 국제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동춘동은 여러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암마을, 또 동막마을, 또 시든물, 신촌, 박제뿌리, 또 소암, 이런 지역들이 동춘동을 이루고 있었던 마을들이었습니다. 동춘동을 가장 대표하는 마을은 척전마을입니다. 척전마을의 다른 이름은 자암마을인데요. 자암마을이라는 이름은 청량산의 앞에 있는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청량산 앞에 있는 마을인데 자암마을이라고요? 조금 의아하실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청량산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청량산의 또 다른 이름은 척량산입니다. 자로 금을 재는 듯하게 잘 빚어진 산이다, 그래서 자척자를 써서 척량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척량산의 앞에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자암마을, 척전마을 이렇게 불렸던 것입니다. 이 척전마을 일대에는 상당히 많은 대규모의 이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영일정씨들의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일정씨들의 그 가장 이제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정우량이라고 하는 항남대감인데, 그분의 99간 대가가 있었던 곳이 이 느티나무에서 멀지 않은 여기 이제 공원에 이제 그 남쪽 끝에 있는 자리가 99간 대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 척전마을은 봉제산을 끼고 있는데요. 이 봉제산을 넘어가면 척전 어촌계가 있죠. 그래서 그 바닷가 마을까지 이 척전마을이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 척전마을에서 척전마을의 역사와 함께 했던 것이 느티나무인데요.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느티나무 저 안에는 또 구멍이 있어서 옛날에 뱀들도 많이 있고 또 아기들도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이 느티나무는 이 마을의 중심지였고, 마을의 행사나 특히 마을의 풍물놀이라든지 마을굿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들이 이곳에서 모였던 마을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척전마을을 이루고 있던 자리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또 공원이 조성되고, 또 서해 그랑블 아파트가 들어오고, 영어체험마을이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옛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가슴 아픈 것은 500년 된 이 느티나무가 병이 들어서 많이 지금 아픈 상태라는 점입니다. 우리 연수 구민들이 이 나무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영일정씨 판결사공파와 승지공파 묘 24기와 또 그분들의 제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곡제입니다. 이곳에 있는 영일정씨 묘들은 조선 전기의 판결사 정자원에서부터 정시달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 관료와 고관대직, 또 학문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런 분들이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이제 동곡제는 영춘문이라고 하는 외문을 들어서면 동곡제라고 하는 커다란 이제 제시를 한옥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곳도 이제 영일정씨 이 두 파가 함께 모였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시제를 올리고 합니다. 동춘동 일대는 영일정씨들의 집성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동춘동 지역의 척전리, 동막리 이 일대는 영일정씨 분들이 상당히 많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었고, 실제로 이 지역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묘역 안에 들어가셔서 묘들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영일정씨 묘역의 가장 큰 특징은 금시발복할 명당자리라는 것입니다. 청량산 남쪽이면서 이 앞쪽에는 바다가 환히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배산 임수형의 명당이고 길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두르고 있어서 이 묘역 전체가 마치 왕릉에 온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전통식 조경이 잘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또 주목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일정씨 묘역의 또 하나의 특징은 워낙 높으신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각 묘마다 묘를 치장하는 성물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묘의 이제 좌우에 서 있는 문인석들이 저마다 그 시기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어서 조선시대 문인석 박물관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시기별 특성을 갖는 문인석들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묘제를 연구하고 묘의 양식이라든지 묘의 성물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그러한 학습의 장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영일정씨 묘역이 금시발복할 명당자리라는 이름을 얻게 만든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지금 이 묘의 주인의 이름은 정제라는 사람이고요. 이 정제라는 분이 선조시대 그 어간에 이 자리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1500년대 후반에서 16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이렇게 오시게 된 데는 하나의 독특한 설화, 전설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드님이죠. 정여운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길지 중에 길지를 찾아서 자신의 아버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그 효심에 불타는 그런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정제의 아들 정여운이 서울에서부터 곳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포 나루터에서 엉엉 울고 있는 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관에 그리고 지역에 이렇게 저렇게 부채가 많은데 그것을 다 갚지 못해서 이제는 우리 남편이 맞아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맞아 죽느니 그냥 같이 물에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여운이 노잣돈을 다 주어가지고 그 빚을 갚아주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정여운은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다가 인천의 머누금 지역에 좋은 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곳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왔는데 정말 길지는 길지인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혈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오두막을 뱅뱅 돌고 있었더니 웬 노파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쩐 일로 오셨냐 그래서 정여운이 자기 사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노파가 아니 나으리 그러면서 예전에 저를 구해 주셨던 그 선비님이시군요. 제가 선비님이 분명히 좋은 자리를 찾아다니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풍수적으로 이 명당을 맡아 두었다가 선비님이 오실 거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이러한 그래서 정여운이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이 자리에 썼다는 것입니다. 명당이라는 것은 한겨울에도 나무꾼이 낮잠을 자도 얼어 죽지 않는 따뜻한 곳을 말하죠. 그리고 위에는 청량산이고 저 아래로는 머누금 앞바다 이 동막 일대의 바다가 환히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가로막고 있지만요. 바로 이 앞이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지금 서쪽으로는 봉제산이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동북쪽으로는 한방매 능선이 내려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청령 우백호, 배산임수 이 형국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산이 높은 산이 딱 청량산이 내려와서 구릉을 이제 구릉으로 내려가는 그런 자리여서 매우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나서 영일정씨들이 혁혁해졌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제라는 분은 효능 참봉은 이제 능직이죠.
효릉에 이제 참봉을 지내고 있었던 분인데 아들 때문에 이곳 좋은 곳에 오시게 됐고, 이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주인공 정여온의 후손들이 퍼져서 이곳을 정시 집성촌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들 중에는 관찰사도 나오고 또 판돌령 부사도 나오고 또 우의정, 좌의정까지 배출하는 등 상당히 많은 관료와 학자들이 이곳 우리 동춘동 지역에서 배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묘들은 대부분 정제의 후손들의 묘인데요. 정제의 후손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 몇 분들의 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여기 정석빈의 묘입니다. 정석빈의 묘의 특성은 묘를 두른 둥그런 그런 둘레석입니다. 8개 정도 되는 돌들을 둥그렇게 쌓아가지고 묘를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부부의 묘가 같이 있고요. 양쪽에 이제 망주석이 있습니다. 이 망주석이라는 돌은 멀리서도 그 묘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영혼이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하는 세호, 그래서 망주석에는 저렇게 동물의 모양이 있는데 저것은 보통 이제 호랑이를 많이 그리고요. 또 다람쥐를 그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도롱뇽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묘가리 하나 서 있는데 2m 한 30 정도 되는 매우 큰 묘가리입니다. 이 묘가리는 정석빈의 생애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과정들을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묘가리 내용에는 이제 정석빈이 제주 목사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다는 내용과 숙종 임금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숙종 임금께서 아끼시던 정석빈이 서거하자 숙종 임금께서 친히 이제 사람을 내려 보내고 지금 이런 성물들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정석빈의 묘에는 석양이 있습니다. 석양이 지금 한 쌍이 있는데 이 석양 한 쌍이 숙종 임금이 직접 하사한 그러한 석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의정신 묘역의 가장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분은 호조 참판을 지냈던 정시광입니다. 정시광의 묘의 가장 큰 특징은 둘레석이 사각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시광의 묘에는 또 문인석이 한 쌍이 있는데 조선 이제 후기로 내려오면서 가분수로 커가는 얼굴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리고 상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정시광의 이제 후손이 정석빈이기 때문에 이제 순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석빈과 정시광의 묘는 둘레석이 다 돌을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묘를 쓸 때에 사용됐던 그 돌들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때문에 지금 이곳이 문화재 자료로 등록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곳 영일정시 묘역에서 가장 또 유명한 분들을 이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위에는 판돌령 부사를 지내셨던 정수기의 묘입니다. 정수기는 영조 때 인물이고요. 숙종과 영조 시기의 인물인데 판돌령 부사라는 것은 종일품에 해당되니까 상당히 높은 벼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의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분은 정우량, 한 분은 정휘량입니다. 정우량 선생은 항남대감이라고도 불리죠. 우의정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항남집이라고 하는 책도 펴냈고요. 영조 임금의 상당한 이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정휘량, 정우량의 동생인데요. 좌의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제 공통점은 뭐 판서, 이조 판서라든지 이런 모든 판서들, 웬만한 벼슬들을 다 거쳐가지고 국가의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즉 임금이 아닌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상위까지 올라갔던 인물들입니다. 이곳 영일정시 묘역에 24개의 묘 가운데 지금 보시는 5개의 묘는 판결사 공파라고 합니다. 이 판결사 공파는 판결사였던 정자원 때문에 이제 붙여진 종파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판결사 정자원은
조선 전기 인물입니다. 판결사, 장례원 판결사라고 하는 것은 장례원이라는 곳이 하는 일이 노비를 다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비에 대해서 노비를 해방시키든지 또 노비를 등록하든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노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책이 조선 후기에는 한직이었고요.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조선 전기에 태종 때 이 노비를 많이 해방을 시키는 것은 호족들, 공신들의 힘을 빼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권 강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노비가 적어진다는 것은 양민이 늘어나고 양민이 늘어나면 세수입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공신들의 사병화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판결사 했던 정자원, 그리고 그의 아들, 그의 또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상령군수 정엉규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정엉규의 아들이 금시발복한 명당자리인 저 자리에 묻힌 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판결사 공파의 인물들의 이분들의 묘의 특성은 뒤하고 좀 다릅니다. 선조임금 이후에 묘의 문인석들은 얼굴이 크고 가분수입니다. 반면에 이곳은 조선 전기 인물들이기 때문에 문인석이 조선 전기로 갈수록 문인석의 얼굴이 작습니다. 얼굴이 작고 몸이 가늡니다. 고려시대는 더 작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인석의 변화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인석들이 조선 전기에는 사모관대라고 하는 기역자로 꺾어진 그러한 모자를 썼고요. 그리고 점점 시대가 내려가면서 제의나 의례에 쓰는 그러한 이제 관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변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석의 형태도 정자원과 이제 그의 아들의 그 묘를 보면 비석 상층부에 하엽이라고 해서 연꽃을 엎어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비좌 하엽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묘비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묘들은 조선 전기의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결사 공파가 조선 전기, 그리고 이 정언규에서부터 정제로부터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시대 전기 후기의 구분은 임진왜란이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대부 집안의 묘의 형식과 성물들을 알아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사 공파들은 원래 파주에 묻혀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파주에도 택지 개발을 함으로써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그 지역에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이들의 직계 후손들이 사는 곳으로 옮길 것이냐, 종중내 회의를 거쳐 가지고 판결사 공파가 이쪽 인천으로 옮겨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묘역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파주에서 온 판결사 공파, 그리고 지금 이 연수구 일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그런 영일정씨들의 묘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지금 큰 묘역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저쪽 동막 쪽에도 작은 묘역이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